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의 전소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보다 잘 챙겨야겠는데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내 몸에 맞는 건강 정보를 슬기롭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파킨슨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킨슨병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고령화 시대에 주의해야 하는 노인성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첫 번째가 치매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중풍, 뇌졸중이고, 세 번째가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고, 네 번째 자체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이제 질환이 있고, 이러한 질환들이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나이가 높아질수록 질병이 오고 또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면서 생명에 지장까지 주는 질환입니다. 네, 퇴행성 뇌 질환으로 알려진 파킨슨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요? 일단 이 파킨슨병은 뇌의 이제 운동의 이제 퇴행성 질환인데요. 특히 이제 치매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데 이 뇌에서 이제 도파민의 세포가 소실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도파민이 세포가 소실되어 가면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행동이나 움직임을 빠르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청소년들, 젊을 때는 우리의 몸도 부드럽고 순간적인 반응도 빠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뻣뻣해지고 또 순간적인 반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행동 자체가 느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떨림의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행동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느려지게 되고 세 번째가 경직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자세 자체가 꾸부정한 자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도파민 세포는 10년, 15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떨림을 유발하는 이 파킨슨병, 이게 대표적인 증상인데 왜 생기나요? 일단은 그 도파민 세포가 소실되어 가는데 이 도파민 세포가 이제 소실되어 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방에서 결국 이 뇌의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자체는 노화입니다. 고령화가 될수록 도파민 세포의 역할, 결국 우리 몸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찌되었든 행동이라든지 순간적인 반응의 감각이라든지 행동이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높아질수록 고령화가 될수록 이 파킨슨병이 올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생 빈도가 인구 1000명당 1명 또는 2명 정도로 달려져 있고 60세 이상의 나이층에서는 약 1%, 65세 이상에서는 약 2% 정도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도파민 세포가 소실되어 간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몸의 세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실되어 가고 노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내 몸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내 체력의 몸을
과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하게 쓰는 것은 머리를 많이 쓴다, 마음을 많이 쓴다, 또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인해서 이 파킨슨 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스트레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또는 하기 싫은 걸 내가 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울이라든지 울화라든지 분노 등의 이제 스트레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 뇌의 도파민 세포가 아마도 줄어들, 또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항상 정신적인, 또 마음, 심장과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정신적인 상태를 주관하는 장기가 두 군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장은 정신을 간직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는지 마음에 문제가 있는지, 마음은 감정이고 이 뇌라는 것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생각을 한다, 또 우리가 눈을 많이 사용을 한다, 또 귀로 많은 것을 너무 많이 듣는다. 요즘은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음악을 너무, 또는 소리를 크게 해서 계속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뇌의 손상의 기능 정도가 좀 빨라지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는 질병을, 우리가 이제 만성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심혈관지라든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뇌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이제 원인으로 보고 이 도파민 세포에 더 이상 노화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치료의 이제 목적으로 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 손떨림 증상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떨림 증상입니다. 떨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움직일 때, 볼펜을 가지고 글을 쓸 때는 내가 힘을 주어야 되니까 약간 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떨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손이 좀 떨리거나, 또 다리를 좀 떨리거나, 또는 머리 자체도 떨리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채머리 흔든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떨리는 것은 풍의 증상으로 또 보게 됩니다. 중풍은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킨슨병은 운동성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뇌하고 문제가 있고, 이 경우에 큰 특징으로 떨림, 한방에서는 이제 풍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행동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앉았다 일어날 때도 좀 느려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속도가 좀 느려지고,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이 순간적으로 전근, 뻣뻣하게 굳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을 주무시다가도 순간적으로 쥐가 나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쥐 나는 정도가 조금씩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세가 약간 꾸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나 어머님께서 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 항상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깨도 펴고 가슴도 활짝, 군인들 구동 자세로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구부러정하고 허리도 엉거주춤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도 종종 걸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르신들의 경우에 거울을 보고 자기가 걷는 자세도 살펴보고, 자제분이나 지인들이나 또는 아내분이나 남편분들한테 자기의 자세가 어떤지를 꼭 한 번씩 물어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증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각을, 감각을 소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각을 소실한 경우에는 이 뇌세포가 바로 안쪽에 있는데 이 후각세포는 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각이 냄새 맡는 기능이 전혀 못 맡는다. 그러면 파킨슨 질환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렘수면 행동 장애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움직이게 됩니다. 예, 잠을 잘 때 움직인다는 것은 병리적인 거가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옆에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경우에도 또 파킨슨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고, 마지막으로 변비가 됩니다. 예, 변비가 생긴다는 것은 내 몸의 음식물의 찌꺼기가 대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변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방구,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가 대변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항문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뇌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이 뇌의 도파민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연세가 있을 때 특별히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후각을 냄새를 맡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고, 렘수면 행동 장애는 수면에 대한 치료를 하고, 특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대변에 변비가 있을 때는 이 변비를 그냥 장에서 운동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도 변이 안 나올 수가 있고, 장이 건조해도 그럴 수 있고, 내 몸에 진액이 부족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변비를 앞서서 이제 개선시키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킨슨병의 증상 때문에 다른 병으로 오인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파킨슨병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자세가 엉거주춤 자세가 되면서 걷는 게 종종 걸음이다가 보면 허리가 아파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든지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사하고 또 오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떨림 증상이 있는데, 떨림 증상이 이제 심장이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긴장하면 떨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심혈관 질환하고 같이 연결시켜 봐야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이 되어 있을 때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게 되니까 이러한 증상들, 질병하고 같이 살펴서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파킨슨병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악화되기 마련인데 이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이 파킨슨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은 이제 내 몸의 자체가 손이 떨리게 되고 경직이 되고 또 움직임이 느리게 되고, 예, 자세가 구부정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 결국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2차 감염에 의해서 2차적인 욕창이라든지, 왜냐하면 행동 자체가 안 되고 내가 대변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라는 이런 질환이라든지 내 몸의 다른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 등 또는 감염증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 전혀 행동 거지가 안 되기 때문에 꼭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병은 그 도파민 세포가 바로 재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되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을 호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몸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결국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초기에 사실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해야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파킨슨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일단 증상이 네 가지이고, 도파민 세포에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도파민
약을 처방받아서 증상이 개선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한의원에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원인과 증상을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일단 떨림증, 근데 이 떨림의 원인은 한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긴장을 했을 때 이렇게 손이 조금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주면서 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장 쪽에서 온 건지, 또 하나는 이제 채머리를 이렇게 조금씩 가만히 있는데 채머리를 살짝 흔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간경에 보혈을 시키면서 풍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상 체질을 먼저 보게 됩니다. 체질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일을 하는 곳이 나는 밖에 나가서 뭐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다는데 나는 안에서 사무만 봐야 된다. 그러면 이분은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남성이지만 집안에서 집안도 정리하고 요리도 잘하고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데 나가서 남들하고 어울리고 술도 마셔야 되고 이러면 이분 자체도 또 스트레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체질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조금 적으면서 내가 일 자체에 만족하면서 생활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육체적, 이제 정신적 과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맥관에 맥을 보면서 맥관에서 이제 심장 쪽, 정신적으로 좀 힘든지, 그래서 그 체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걸 잘 견디는 분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걸, 그래서 내가 몸이 힘든 건 잘 견디는데 다른 분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안에 살림도 하고 또 밖에 일도 하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육체적 과로, 정신적 과로. 마지막으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내 몸의 콜레스테롤 개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생활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을 한의사 선생님들과 꼭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생활을 해서 더 이상 파킨슨 증상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서는 그 추위를 그 체질로밖에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당귀와 고본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뇌의 이제 운동성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운동성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뇌 쪽으로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 공급을 잘 해주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는 게 당귀고, 이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기능, 또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고본입니다. 동의보감 또는 한의학의 이제 본초서에서 고본은 36가지의 풍질환을 치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에 관련된, 풍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성 질환에는 이 고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당귀와 고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승마와 고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까지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직접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나.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0. 네, 80세시고요. 키는요? 네. 키는 71. 171cm고요. 그리고 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몸무게는 75. 75kg.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아프신 곳을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수술을 지금 했고요. 한 5개월 됐금이 허리를. 아, 허리 병, 예. 병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병이 이제 걸어다니면 예, 막 먹고 다녀서 앉아서 한 5분 있다 또 걸어보라고 해서 예, 수술을 빼다 이렇게 4개를 가운데 봐갖고 했대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발바닥이 두 발이 네, 한 중간에서 이 발바닥인데서 약 딱 절반이 두 발바닥에 걸어다니면 또 자갈 밟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예, 그렇게 하고 또 영육이 요즘 아침에 내가 9시에 밥 먹었거든요. 네, 근데 막 요때쯤에 속이 시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약 있습니까? 약은 이제 그 혈압약 먹고요. 네, 또 이제 그 영양제 적게서 먹고 그래요. 네. 지금 병명은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협착증이 아니라 네, 걸어다니면 그것이 무너지고 걸음발을 잘 못 건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걸어가면 못 가겠어요. 못 가면 한 5분 동안 또 앉았다 또 좀 걸어가다가 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했거든요. 근데 수술했는데는 괜찮은데 발바닥이 이제 원래 그렇게 발바닥서부터 딱 절반 톡 들어간데 앞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 자갈 밟은 것 같아요. 두 발바닥이 다. 네. 지금 현재 몸무게가 75kg신데요. 예, 예. 그 수술하기 전보다 몸무게가 비슷하십니까? 예, 비슷해요. 네. 5kg가 아마 부를 것 같아요. 예, 수술 전보다 몸무게가 좀 증가되신 것 같습니까? 예, 조금 증가됐어요. 네. 지금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증상이 개선이 조금 더 되시려면 그 수술하기 전 몸무게로 좀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음식을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이제 속이 쓰리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요. 예, 예. 네.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세요? 소화는 그렇게 잘 안 되든 안 해요. 네. 그렇게 뭐 잘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보통 소화는 되는데 먹는 것은 뭐 그냥 게르지 않고 먹는데 그렇게 속이 시렵고 막 지금도 조금 시럭시럭해요. 아, 근데 내과에서 오후 또 이제 점심 먹고 오후 3시나 4시 했더니 속이 시려워요. 이거 내과에서 진찰 받으셨어요?
아, 진짜는 안 받았어요. 네. 이 안 속쓰리 받았는데 이제 그 영육인가 그 진짜도 안 받고 이제 지금 요런 데가 조금 되거든요. 얼마나 한 달, 되셨? 한 달 정도 돼요. 한 달이요? 예.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세요? 예, 예. 아침으로. 예. 대변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예, 지금 요새는 좀 시원해요. 예.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실 때 몇 번이나 보세요? 저녁에 이제 그 시장 소변 그 수술했기 때문에 발이 부었어요. 네. 발등이. 그래서 이제 그 소변 약을 먹거든요. 네. 신장이 그 좀 약해요. 신장.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먹을 때는 그 저녁으로도 2번 하면 10번씩 봐요. 네. 지금 제가 아버님 그 체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혹시 술 드시면 얼굴 안 빨개지, 먹어요. 술 한 잔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예전에, 술안 먹은 데가 오래됐어요. 예전에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제가 많이 빨그러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평상시 음식 드실 때 좀 달달한 음식 좋아하세요? 조금 그거 좋아해요. 네. 지금 예전에 이제 술을 조금 드시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상부 쪽으로 열이 잘 오르는 경우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음식을 내가 먹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속쓰림이 온다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의 하나로서 이제 위장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위산이 그 하부 식도 괄약근 자체도 약해지면서 위로 이제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소화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평상시 드시는 음식의 양보다 조금만 적게 드셔주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한 2숟갈이라도 좀 적게 드시는 게 네.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네, 백출 8g, 백출 8g, 네, 진피 4g, 진피 4g, 지실 4g, 지실 예, 4g, 예, 신곡 4g, 신곡 4g, 메가 네. 4g. 메가 4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cc면 저 1리터로 하나인가요? 예, 그 생수병 큰 게 예. 1.5리터니까 1500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먹는 방법은요? 네, 그렇게 해서 한 100cc 정도 나오게 졸이세요. 중간불 정도로 해서. 아, 예. 그럼 2컵 된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잔 정도 나옵니다. 아, 3분의 2잔. 예, 한 잔으로요? 예. 예, 그게 두 한 잔? 번 먹는 분량입니다. 한 잔. 아, 한 잔밖에 안 나와요. 그거 해갖고? 예, 그 한 잔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불러드린 약재가 한 번 네. 먹는 분량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한 번 드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편할 때 한 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수술하시고 나서 몸무게가 몇 킬로 증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 몸무게 체중으로 좀 되돌리는 예, 체중 관리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좀, 안 찌게요, 살이. 네네. 그러면 이제 아침 몇 시 먹고 오후 몇 시 먹으면 된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상해서 한 2시간 있다가 드시고요. 아, 일어나서? 예. 일어나서 막, 그리고 오후에는? 3시에서 5시 사이에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3시 사이에. 예. 네, 그래서 그 한방차요법 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예.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예.
네, 전화 상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건강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백출, 진피, 신곡, 메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약재인가요? 예, 지금 그 어르신께서 수술을 받고 나서 몸무게가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속이 쓰리다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같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또는 내 몸에서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 때 음식물을 넣어주게 되면 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위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거나 원기가 약해지면 이 위산이 원래는 가슴 쪽, 식도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하부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 그 수술하기 전보다 몸무게가 증가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나이가 60 이상이 될 때는 내가 몸 관리를 해도 몸이 유지가 되는 거지 예전보다 기운 자체가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현재 내 나이가 70인데 현재 몸무게가 65kg다. 그러면 이 몸무게보다 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이 되면 내 몸의 기운은 약해지고 기운이 약해지면 내 몸에 유지할 수 있는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보다 몸무게가 늘면 수술을 해서 그 증상이 사라져도 다시 또 있게 되면 증상이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먼저 소화기 증상을 개선을 시켜서 비위 기능을 보강을 하고 위산을 중화시키고 식도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당한 운동과 함께 적당량의 그 식사를 잘 챙기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네, 전화 서울 02-823-2000번 그리고 SNS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솔잎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솔잎은 오랜 세월 음식이나 약재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박사님, 이 동의보감에 솔잎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요? 예, 솔잎은 이제 소나무 송자에 잎사귀 엽자에서 송엽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솔잎은 내가 음식물을 안 먹고 이 솔잎을 먹으면 내 몸에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고 또는 장수하는 이런 식품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하고 또 오래 살게 하고 오장의 기능을 안정되게 해주면서 내 몸에 이제 탈모를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효능이라고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희 그만큼 솔잎이 중요한데 과거 조상들은 건강을 위해서 솔잎을 우려내서 차로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 솔잎은 특히 고혈압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솔잎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또 혈액순환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요.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흡연자라면 솔잎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솔잎은 니코틴 해독 작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솔잎에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니코틴을 배출을 하고 해독하는 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내 몸에 생기는 각종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추석이 되면 송편을 만들 때 엄마 할머니께서 할 때 꼭 솔잎을 놓고 그 다음에 송편을 놓고 이렇게 찌는 걸 보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선조들의 이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음식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솔잎에 정말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흡연자뿐만 아니라 빈혈 증상 개선에도 솔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솔잎, 주목할 만한 효능은 또 있을까요? 네,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뇨에도 이제 예방을 하면서 당뇨를 빨리 개선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고 방금 이제 해독 기능.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식품에는 부영제, 방부제가 내 몸에 손상되지 않도록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게 쌓이게 되면 독소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해독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혈관을 건강시키고 또 뇌기능을 향상을 하기 때문에요. 파킨슨 질환에도 제가 이제 솔잎차를 조금씩 체질에 맞게 이제 차로 복용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 피로 회복이라든지 이제 위장 건강이라든지 특히 동의보감에 보면 구안화사가 오래도록 낫지 않을 때 사용을 하고 방금 제가 이 솔잎은 다이어트, 그래서 내가 음식물을 먹지 않고도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자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는 이 솔잎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체질이 따로 있을까요?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솔잎은 성질이 약간 차갑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소음인, 태음인 체질, 또 하나는 이제 노약자분들 이제 위장 기능이 조금 찬 게 들어가면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솔잎을 드실 때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이제 상담을 한 후에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솔잎에는 비타민 C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솔잎을 주로 이제 차로 마실 때 너무 오랜 시간 끓이면 이 비타민 C가 파괴되기 때문에 끓여서 차로 드실 때는 살짝 우러나게 해서 바로 차 요법으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솔잎을 보다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솔잎을 건강하게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솔잎을 응달해서 말려서 가루를 내서 이제 차 요법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이게 번거롭다고 하면 이 솔잎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처음에 살짝 우려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살짝 우리 녹차 우려내듯이 이렇게 우려내서 조금씩 하루에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솔잎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솔잎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독 기능이 있는 이 솔잎으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는 전화 상담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자,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73, 네, 키는 키는? 157, 157cm, 그리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53, 54 이렇게 나갑니다. 네, 53, 4kg 이렇게 되는데 현재 예. 불편하신 사항, 아픈 곳을 박사님과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쌤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른쪽 머리에서 소리가 이명이라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귀에서는 안 나고 머리에서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목에 가래가 걸려 있는 거. 네. 걸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기침을 많이 하고 예. 네. 매운맛 냄새, 연기, 뭐 후라이팬 가열 이런 연기를 맡으면은 마른 기침 나오고 예. 예. 그래 지난주에는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많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오른쪽 갈비뼈 밑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리가지고 기침을 못할 정도로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이제 기침이 좀 나아서 괜찮은데 이 뼈가 아직 아픈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윗배를 누르면은 통증이 있고 딱딱한 뭔가 만지지는 것 같고 예. 네. 감기가 자주 나고 냄새는 없습니다. 예. 찬 우유를 마시면은 바로 설사가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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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잎 채소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변에 고르지 못하고 또 사과, 토마토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예. 네. 비타민 제제 같은 거를 먹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나면은 복부 팽만감이 있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육류는 먹어도 괜찮고 속 편하고 변도 고르게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혈압약 2가지, 이뇨제 2가지, 혈전 용해제, 위장약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다른 예. 말씀하세요, 어머님. 예,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받은 수술이 어떤 수술입니까? 한 5, 6년 됐는데, 예. 네. 예, 부정맥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부정맥 치료약을 한 5, 6년 먹고 나니까 콩팥 때 혹이 생겨가지고 네.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암이라 하더라고요. 네. 예, 수술은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네. 2016년도에 이거 갑상선도 암이 있다 해가지고 수술 받았습니다. 네. 그 뒤에는 수술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목에 가래가 지금 현재 저하고 전화 상담하실 때도 목을 생각을 하면 목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세요? 예, 예. 예. 이 이물감이 느껴진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선생님. 네. 한 3, 40년? 네. 몸에 이물감은 한 20년 정도. 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나타날 때 있으세요? 두근거리는 건 있습니다. 네. 답답한 건 없습니다. 네. 소화도 좀 잘 안 되시고요. 예, 뭐 음식이 뭐 먹기 싫고 뭐 먹고 싶고 이런 거는 없는데 그냥 먹는 거는 그냥 먹는데 소화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동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 네. 네. 요즘도 특별히 좀 받는 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예. 예. 그 스트레스는 계속 내가 가지고 어머님께서 살아야 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예. 예, 남편 때문에 네. 좀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그러면 자택에서 이렇게 두 분만 계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뭐 바로 해서 좀 상황이 풀릴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같이 있는 분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예, 이 네. 스트레스가 좀 오래 내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목에 이물감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내과 네, 갔거든. 그 내시경 다 해봤거든요. 예, 이상이 없다고. 네. 요 주에도 이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비인후과 갔더만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마음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목에 뭔가 이물감이 있는데 내가 살다가 보면은 뭔가 스트레스 받아도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을 때는 그 목에 이물감이 좀 적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내가 몸이 힘들거나 조금 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금 강도가 셀 때는 목에 이물감이 좀 더 세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에서 검진을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목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나 분노가 조절이 네.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신경을 쓰고 소화가 안 돼도 마음이 불편할 때 소화가 더 잘 안 되시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심기울체를 풀어주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감기가 마른 기침이 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마른 기침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 병명을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침한다 해서 예, 기수라는 용어로 적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뇌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뇌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결국 이제 뇌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되고 뇌세포의 기능이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배꼽 위를 만졌을 때 뭔가 단단한 게 만져지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이거 뭐 만져지는 것은 그 복근이라든지 이제 복대동맥이 좀 만졌을 때 세게 이제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향부자, 예. 예, 복령, 예. 예, 감초, 예. 예, 진피, 예. 예, 지실, 예. 예, 여기까지 각 5g씩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요. 예. 예, 한 100cc 정도 나오게 중간불 정도로 해서 졸여서 만드세요. 예. 예, 종이컵 뭐 한 잔이나 한 3분의 2잔 정도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일어나서 아침에 예, 말씀하세요. 예. 2000cc를 예, 100cc, 컵 정도로 달이라고 예. 예, 졸여서 100cc 정도 나오게 졸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예. 정도 있다가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는 3시에서 5시 사이에 편한 시간에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 예.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 윗배 통증, 목 이물감,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려 고민이라는 73세 어머니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목 이물감은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나 마음이 불편할 때
목에 이물감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이라는 것은 음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구멍, 길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가 있는 게 역류하면 목으로 식도를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있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목의 이물감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때는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줄어들고 배가 고플 때는 증상이 완화됩니다. 예, 그런데 음식의 여부에 상관이 없이 증상이 비슷해졌다,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는 것은 뭔가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의 긴장 상태는 머리도 긴장 상태고 우리 음식물이 넘어가는 공기라든지 또는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라든지 그래서 기관이나 식도 자체도 긴장이 되어서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움츠러드는데 쪼이게 되는데 일반 환자분들은 그게 뭔가 이물감으로 느껴지게 되고 좀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가래가 나오고 좀 더 심해지면 가래를 뱉으려고 해도 잘 안 나와져서 이렇게 자꾸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지고 심하게 뱉는 경우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마음을 쓰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뭔가 힘들거나 또 머리를 사용하는데 내 일이 뜻대로 뭐가 안 됐을 때 이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한방에서 치료할 때 중요한 게 머리하고 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목에 이물감이 안 느껴져야 내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분이 상부 쪽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좀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입니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고 또 남성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피부가 곱고 부드럽고 그리고 일 처리를 할 때 완벽을 추구하시는 꼼꼼한 완벽주의자의 소유자들한테서 이러한 질환들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 여성인데요. 건조한 날씨만 되면 피부가 가렵고 정강이 부위부터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긁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가렵습니다. 건선 증상 개선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토피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 건선과 아토피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30대 직장인 여성분께서 SNS로 질문 주셨는데 건선과 아토피, 가려운 증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차별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건조한 날씨가 되면 피부가 이제 하얗게 일어나는 이유가 건조하다는 것은 내 몸에 수분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피부에 각질이 건조하기 때문에 겉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선하고 아토피하고 이 가려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건선이나 아토피는 가려움 증상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선은 몸에 이제 전체적으로 건선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아토피는 습진이 같이 나타나는데 몸이 접히는 내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 내측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릎의 반대쪽에 있는 오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피부의 이제 내측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건선은 피부에 있는 전체적으로 습진보다는 이제 가려움증, 그 다음에 건조하게 하얀 부스러기가 일어나는 경우를 건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선에 도움되는 한방차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건선이 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만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싫어한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찬 거보다는 따뜻한 걸 먹었을 때 좀 마음이 편하고 몸도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 경우에는 산약과 숙지왕이라는 약을 자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손과 발이 찬데 나는 선풍기 에어컨은 좋다. 예,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좀 시원한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내가 손발이 차도 열이 많은 체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황금과 천문동이라는 한방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건강 제안은 햇빛을 자주 쐬자입니다. 예, 요즘은 햇빛에서 이제 자외선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모든 식물도 그렇고 이게 동물들도 일광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양에 있는 분들 보면 해 있는 곳에 가서 선탠을 많이 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해가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익이 이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몸을 재생을 시키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키 크기 위해서 이제 침 치료를 하고 약물 처방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꼭 뭐 다른 요법을 하면서 해를 들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10분, 30분이라도 자주 좀 받으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식물은 그 자리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해를 받고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한테 주고 스스로도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햇빛은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면역 질환이 이제 예방하고 또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불면증 환자분들한테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햇빛을 자주 쐬어주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건강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햇빛을 쐬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일광욕은 심신을 건강하게 하니까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제한 영양제, 햇빛으로 건강을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